그래, 나도, 난 핸드폰 안 갖고 왔네, 진짜. 그리고 천남성과 특히 자주 나오는 것만 위주로 해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학명 표기법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리해 놓은 게 어딨냐면 여기 있어. 요거 요거는 다 아셔야 돼 내용을.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1년 초가 어떻고 뭐 요런 거 타이틀 내용들은 간단한 내용들은 당연히 말할 필요 없이 아셔야 되는 것들. 구근식물이 어떻다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당연히 얘기할 필요 없이 제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특히 관엽식물이 어떤 거다 또 되게 잘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라인이 뭐고, 그리고 뭐 폼이 뭐고 이렇게 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리가 된 게 어디 이렇게 뒤쪽에서도 보면은 문제가 이거는 라인이 어떤 거고 폼이 어떤 거고 메스가 어떤 거고 필러가 어떤 거고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안 나온 적이 오히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늘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돼서 계속 나오더라고, 문제집마다. 이거는 거의 항상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리아트리스, 트리토마, 뭐 금호초 이런 것들이 있고 작품의 골격을 구성을 하고 폼은 형태가 뚜렷한 걸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꽃에는 극락조 하나 뭐 나리 종류가 있고 메스는 덩어리적인 거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럼 필러는 채우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뭐 이런 것들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요거는 아예 당연히 나오겠거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꽃의 구조도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 거죠. 뭐 수술, 뭐 암술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웅성 자성기관 구별하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암수니까 자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암쪽 기관이 뭔지 암술 때 이런 건 암기관이고 수술기관 이런 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서 와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단성화, 양성화 이런 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성화는 성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양성화는 양쪽 성 다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거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무한화서, 유한화서, 요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피고, 아래에서 위로 피고, 요거, 아까 전 했던 거, 어떤 게 무한이고 유한인지, 요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화서는 가끔 나오니까, 요거는 일단은, 원래는 하셔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시니까 일단 그거는 넘어갈게요. 색소는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이 없으실 거니까. 구조 부분은 넘어가는데 이게 어디 있지? 요거 광합성이 어떤 거고 증산이 어떤 거고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이것도 아까 라인꽃, 뭐, 이렇게 메스꽃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어긋나기다, 마주나기다 이런 것도 거의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네. 나머지는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지금 아주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위주로 지금 넘어가는 건데, 자, 1장 지났죠. 이제 2장 넘어갔잖아요. 지금 요거 절화 생리할 때 절화 수명의 단축 요인 이것도 잘 나와요. 탈수 현상, 식물의 호흡, 에틸렌 요런 것들이 절화 수명인데 관련된 것들인데 특히 에틸렌의 피해라든지 에틸렌 어떻게 억제하는 건지 요런 것들도 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거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요런 건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물속 자르기 물속에서 자르는 거고 어떤 효과가 있고 열탕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와. 뭐 열탕 처리는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줄기를 삶는 것이 좋다라든지 이렇게 약간 말이 안 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단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탄환 이렇게 있는 것들 요것도 구별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 체화 시기에 대해서도 가끔 잘 나오는데요. 체화 시기는 이거는 조심하실 게 구별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국화처럼
더 이상 잘 안 피는 꽃들 있죠. 한번 핀 상태에서 유통이 되면 더 이상 안 피는 꽃들은 약간 핀 상태에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장미처럼 이렇게 혹은 글라디올러스 같은 거 금방 피는 꽃들 있죠. 요런 꽃들은 봉우리의 색깔만 보이면 자르는 거예요. 그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동하다가 형태가 많이 망가지게 생긴 꽃, 아이리스 같은 거. 아이리스, 백합 이런 것들은 핀 상태에서 이동하면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요런 거는 아주 봉우리 때 자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국화 같은 경우에는 꽃봉오리가 2분의 1 개화죠. 지금 그쵸? 꽃봉오리가 2분의 1 개화죠. 근데 지금 보면 백합, 꽃봉오리 화색이 보일 정도면 봉오리 상태의 화색만 보이면 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거 있어. 국화, 백합, 글라디올러스 뭐 요런 것들 약간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정도만. 그리고 잘 나오는 게 어디 갔지? 글라디올러스가 어디 갔냐? 여기다 했구나. 요거 장미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아이리스까지. 그러면 아 대충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되고요. 조기 채화의 장점도 잘 나와요. 왜 미리 잘라서 하는지 여기 있네 여기. 요거 대부분 보면은 핵심 정리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축약시켜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은 좋아요. 품질 평가 심하고. 그리고 요거 이거 토양의 종류 이것도 잘 나와요. 어떤 게 피트모스고 어떤 게 버미큘라이트고 펄라이트가 뭐고 진주가 펄이잖아요. 펄. 그러니까 그게 진주암 분쇄 저기 뻥튀기 한 거고요.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이런 것들 잘 나와요. 바크는 나무 껍질, 전나무나 소나무 껍질 분쇄한 거다.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잘 요거 여기 있는 거 딱 이렇게 해놓으시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빛에서는 제일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광주기성, 장일식물, 단일식물 요거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있는데 어떤 식물이 장일식물은 좀 흔해. 단일식물이 어떤 건지 요걸 외워놔야 돼. 요거는 요거 하고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무기성분의 역할 요거 정도 4가지 정도 4대 무기성분 역할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시비를 왜 하는지 여기 보시면 비료 주는 게 시비예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거나 필요한 걸 이렇게 채워주는 거지 뭐 수확을 빠르게 하려고 하거나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잘 나와요. 시비를 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은 수확을 앞당기기 위해서 뭐 이런 문제가 잘 나와.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비 이유 부분이 잘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 방법이 밑거름 있고요. 한데 특히 여기서 연면 시비가 잘 나와요. 여기 연면 시비가 필요한 이유 나오죠. 이게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병충해는 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코코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잘 나오고요. 예, 그리고 여기죠. 요게 잘 나와요. 어떤 게 직립형이고 어떤 게 경사형이고 요게 잘 나와요. 그리고 요거 주지 길이 결정하는 거. 요것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태는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요거는 이미 실기를 하셨을 거니까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디자인 형태 중에서 비더마이어가 뭔지, 밀드플레가 뭔지, 더치플레미시가 뭔지, 워터풀이 뭔지, 휘닉스가 뭔지 요 기본 형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요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테니컬이라든지 랜스케이프 유컨벤션이 나오는데 이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자연적인 디자인 양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럼 뭐 보테니컬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비더마이어가 나왔다.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죠. 그냥 그런 것들. 내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런 것들. 그리고 꽃다발 할 적에 조심해야 될 것들 있죠. 제작할 때 주의해야 될 것도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넘어가고 이건 필요 없고 넘어가고 이것도 은근히 가끔 나와요. 한번 머릿속에 보시고 눈으로 익혀만 두세요. 요거는 별은 아니고 세모. 오케이. 갤런드가 뭔지 알아두셔야 돼요. 리스가 뭔지 알아두셔야 돼요. 리스는 다른 말로 크란츠라고 그래요. 두 개가 같은 용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공간 장식할 때 주거 공간은 왜 하고 사무 공간은 왜 하고 요것 정도도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선형적 구성도 가끔 잘 나오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기법은 늘 나와요. 기법은 이게 어떤 거구나 정도 한번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게 어떤 건지. 근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파베, 필로잉, 클러스터링, 밴딩도 잘 나오고 밴딩, 바인딩, 번들링 묶어서 잘 나와요. 헷갈리죠. 처음에 이게 밴딩은 장식하는 거야. 이런 데다가 묶어서 밴딩해준 장식하는 거고 바인딩은 한 이렇게 덩어리를 딱 묶는 게 바인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잘 나오는 거고요. 레이어링, 테라싱, 쉐도잉이 잘 나와요. 시퀀싱 이런 거. 테라싱은 안 빠지던데 거의. 예, 거의. 예.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잘 나오는 것만 남겨놨어요. 대부분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철사 처리하는 것도 잘 나오죠. 후킹 같은 거. 피어싱, 후킹,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헤어핀 메소드. 예. 그리고 인설션 이런 거. 시큐어링 이런 거 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죠. 3장이요? 자, 여기서부터요. 3장. 지금 사회장식 기능 중에서 건축적 기능 뭐고, 장식적 기능 뭐고, 심리적 기능 뭐고, 환경적 기능 뭐고, 요것만 타이틀만 아시면 되는데 그게 여기 있어요. 사회장식 기능 보면 155페이지 보시면은 요 기능 쭉 나오죠. 요것만 읽어만 두세요. 아, 그러면은 보고 다음 중 건축적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 뭐 이렇게. 교육적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거. 근데 뜬금없는 게 하나씩 꼭 들어가니까 요거는 좀 푸시기가 조금 좋으실 거고요. 아, 특히 이런 거 환경적 기능 얘기는 좀 많이 나오죠. 습도 유지라든지 뭐 이런 온도 조절 기능 이런 건 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장식 역사에서요. 요거는 삼국시대 통일시 신라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요거는 딴 거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려시대 들어가면은 고려시대의 삼존 형식하고 수생화도, 야생화도 이렇게. 요거는 거의 핵심 정리 위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리고 고려시대의 주요 관직 지금 보이시죠? 이런 관직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조선시대하고 관직이 달라요. 그리고 고려시대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핵심 돼 있죠. 동국 이상국집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의 수생화도, 야생화도 요거 하고요. 지금 조선시대 가면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문헌. 문헌은 대부분 조선시대예요. 근데 어떤 게 누구 건지. 강의하는 양화소록이고 요렇게 요거 시리즈 만들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홍만선은 산림경제 이렇게. 요거는 시험 치러 가는 날 아침에 보고 가는 거야. 예. 전날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요거는 예,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건 동양이고요. 서양으로 내려오시면은, 근데 아까 그 동양 얘기 드렸던 요것도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화소록 같은 거나 산림경제 같은 경우에는 죽어라 하고 나와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름 한 2개 정도라도 외워가시면, 그렇잖아. 2개만 딱 정확하게 외우면, 그 다음 건 좀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조금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 시대에 가면은, 자, 이집트 시대에는, 자,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간다고 생각하고요. 고대 그리스에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게 코노코피아. 나라 그 시대하고 그 디자인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코노코피아는 절대로 빼면 안 돼요. 그리고 비잔틴 시대에는 비잔틴 콘. 어디 갔냐? 어디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죠. 비잔틴 콘. 이게 이렇게 원추형이죠. 비잔틴 콘, 이거는 비잔틴 시대예요. 원추형 하면 비잔틴 시대니까 그 형태는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코노코피아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플랜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글씨 엉망이다.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갈게요. 로마네스크 고딕 다 빼버리고요. 르네상스 들어갑시다. 르네상스 들어가면은 르네상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는 대칭적인 디자인, 그리고 좀 약간 화려한 거, 좀 풍성한 거, 매우 화려하고 빽빽한 이미지, 많은 종류의 꽃들로 장식되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수태고지. 르네상스 시대에서 중요한 건 성수태고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 보이시죠? 백합. 그래서 여기는 이 시대에는 마돈나 릴리라고 백합을 부르기도 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고 요 용기 그림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가세요. 자, 바로크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게 있나? 어디 갔을까?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이
S 라인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윌리엄 호가스 때문에 S 라인을 다른 말로 호가스 라인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을 한다. 결국에는 바로크 시대부터 비대칭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 보시면 비대칭 삼각형이나 곡선 장식인 S형, 크레센트 등의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었다. 나와 있죠. 이게 바로크 시대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치 플레미시라는 시대가 있거든요. 또 요거 디자인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근데 그 양식이 유행하던 시대를 그냥 더치 플레미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로코코는 넘어갈게요. 조지 왕조 시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노즈게이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번에 여기 아까 보시면은 조지 왕조 시대의 바우팟 두 개죠. 지금 요거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조지 왕조 시대에. 그리고 비더마이어 시대에는 비더마이어 디자인 유행했던 거, 비더마이어 부케. 빅토리아 시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빅토리아 시대는 책들 출판이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잡지와 책들이 출간이 본격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하회장식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뭐가 많았어요. 이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되게 잘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킵. 네. 자, 그리고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부분은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질감이 꽤 잘 나와요. 질감이 꽤 잘 나오는데 그건 아마 읽어보셔서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양화적인 공간. 색채가 좀 잘 나오죠. 색채가 잘 나오시는데 색채는 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색상 명도 채도 개념 이거는 늘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틴트 톤 쉐이드 개념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먼셀 색채계랑요. 먼셀 색채계 요게 먼셀 색채계 표기 방법이에요. 요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게 어디가 색상을 나타내고 어디가 명도고 어디가 채도인지 요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스트발트 색채계는 빼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NCS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NCS 표색계도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1차 색, 2차 색, 3차 색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페이지 전체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채 문제를 풀려면 단일색이 뭐고 유사색이 뭐고 보색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요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이해를 하세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3색이나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색의 대비 나오죠. 색상 대비가 뭔지 아까 그 문제도 나왔었죠. 그리고 명도 대비가 뭔지 명도로 대비 현상이 일으키는 거, 채도로 대비 현상이 일으키는 거. 대비 현상은 한 가지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시간이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반대로 가려는 성질이야. 사실 얘들 두 개는 같은 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바탕에 있는 얘는 붉은빛이 훨씬 많이 돌죠. 얘는 빨간색 바탕에 있는 오렌지는 노란빛이 많이 돌죠. 색상 안에서 빨강, 주황, 노랑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주황을 여기다 얹으니까 노란색에 있는 애는 반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탕이랑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랑 쪽으로 안 가고 빨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빨간빛이 많이 돌아 보이는 거예요. 같은 주황인데. 얘는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빨강 바탕에 있으니까 노란빛이 많이 도는 거예요. 그게 색상 대비예요. 색상에 영향을 주는 대비 현상.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명도에 영향을 주는 대비 현상인 거예요. 바탕 명도에 따라서 안에 있는 명도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가니까 얘는 명도가 더 높아 보이고 얘는 명도가 더 낮아 보여요. 얘가 더 어두워 보이잖아요. 이게 대비 현상이에요. 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놓고서 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동시 대비야. 개시 대비는 하나를 보고 조금 시간차가 있어서 다른 걸 보는 게 개시 대비야. 시간차가 있는 거. 이해되세요? 이게 대비 현상인데 채도 대비, 보색 대비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대비예요. 한번 쭉 요거는 읽어보셔야 되는데 다 나와요. 이거는 잘 나와요. 요까지는. 면적 대비는 면적에 영향 주는 거. 연변 대비는 뭐냐면 요거는 설명을 안 들으면 이해를 아예 못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 연변 대비는 인접하게 이렇게 경계면에서 본래 거보다 더 강조되는 거.
요 안쪽에 있는 본래 회색보다 요 경계가 좀 더 진해 보이잖아. 붙어 있는 데가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거. 이게 연변 대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제 막 이해가 되죠? 500원씩 줄래? 자, 혼색인데요. 이것도 가끔 나와요. 뭐하고 뭐 섞어서 뭐 나오느냐. 이거는 설명드리려면 지금 조금 약간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거는 어쨌든 한번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시간에 공부하시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오방색 아주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어딘지, 어떤 게 동쪽인지 그것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청룡 자백호. 미리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걸 미리 그려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청룡 자백호 하고 나서 모든 것의 중심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황색을 중간에 넣어. 그리고 아래쪽이 덥죠. 밑이 빨강이야. 위쪽이 춥죠. 검정이야. 그렇게 놓고 시작하면 일이 쉬워. 됐죠? 그렇게 해요. 머리를 써야지 머리는 액세서리 달면 안 된다. 저 디자인의 원리에서도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특히 비율과 비례 중에서 황금 비율에 대해서 잘 나오고요. 강조, 포컬 포인트 이런 얘기도 가끔 좀 잘 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연계 대비. 자, 요거 건조법 잘 나와요. 자연 건조법이냐, 뭐 이렇게 뭐 글리세린 흡수 건조법이냐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그 건조하는 거 좀 확인하시고요. 아파가 어떤 건지, 어떤 거 아파가 됐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한 거는 아파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수분이 너무 많은 것도 아파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기출 문제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여기 218페이지 있잖아요. 요거. 네. 그거 정리해서 하시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약간 여유가 있으시면 핵심적인 거 좀 왜 이렇게 외우지 않고 이해하면 쉬운 것들도 있는데 그걸 다 해드리기는 좀 시간도 어렵고 지금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이 없을 때는 지금 며칠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앞에서 이론을 공부를 해서 기출문제를 가기가 되게 어려워.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찝어드렸잖아요. 아마도 기출문제를 쭉 푸시다 보면은 내가 찝어드린 거랑 기출문제에서 겹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기출문제를 풀다가 한 해 풀고 두 해 풀어서 이 문제 또 나왔네? 그런 거 체크해놨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그 부분의 이론은 한번 쭉 자세하게 읽어봐. 왜? 얘는 또 나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돌아가면 풀면서 맞는 개수가 늘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문제를 풀면 틀린 거 또 틀리고 다음번에 또 틀리고 왜?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합격 못해요. 네.